안지 다지는 평소 특유의 쾌활한 성격으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이제 막 독립을 한 18의 꿈 많은 청춘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지의 인생은 끔찍하게 마감됩니다. 자신의 자취방에서 어떤 남성에게 강제로 당한 후 목숨을 잃고 차갑게 식은 채 발견된 겁니다. 경찰은 100명이 넘는 주변 인물들의 DNA를 채취하며 수사망을 좁혀갔고 결국 안지의 지인 크리스가 범인으로 지목됩니다. 그리고 크리스는 곧 수감이 되면서 이 사건은 종결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가 수감된 후에도 그 사건의 결과가 석연치 않음을 느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안지의 엄마였습니다. 안지의 엄마는 크리스가 진범이 아니라는 의심이 있었고 수감된 크리스를 직접 만나기로 합니다. 면회 후 그녀는 크리스가 진범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녀가 크리스를 면회하고 있던 그 순간에도 실제 딸을 끔찍하게 해친 진범은 유유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것에 분통함을 느낀 안지의 엄마는 딸을 죽인 진범을 찾기 위한 길고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안지의 엄마는 진범을 찾을 수 있었을까? 밑돌쇠의 사건 수첩. 오늘은 딸을 죽인 진범을 찾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쳐 탐정 활동을 하게 된 엄마, 그리고 안지 다지 사건에 대해 말아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러 기사들과 정황들로 일부 각색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소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니 시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완곡하게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안지 다지는 1977년 미국 워싱턴주에서 아버지 잭 그리고 엄마 캐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안지의 아버지 잭은 해군에 복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은 주기적으로 여러 지역에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때문에 안지는 친구들과 정이 들만 하면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캐롤 아지매는 안지가 최대한 외로움과 서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같이 소풍도 자주 다니고 최대한 딸과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최선을 다한 생각이 깊고 훌륭한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로 아버지가 자대를 배치를 받았는데 안지 가족도 캘리포니아로 따라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안지는 주변 야산에 캠핑도 가고 또 오빠들하고 집 주변 야외에서 항상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이사를 자주 다니는 상황에도 자연은 항상 주변에 있다는 생각에 항상 등산이나 캠핑을 하면서 자립심을 길렀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군에서 은퇴했고 안지 가족은 더 이상 이사를 다니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눌러앉을 둥지를 찾아서 이런저런 여러 지역을 찾아보다가 미국 중부 산악 지역에 자리 잡은 아이다호주에 있는 도시 아이다호 폴스로 이사를 갑니다. 그때 딱 안지가 고등학교에 올라갈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다호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자, 아이다호 폴스는 소규모 도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다호주 전체적으로 감자 농업이 굉장히 발달된 그런 주인데 일단 굉장히 시골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이다호 폴스라는 이 지역은 이 농경 지역 사람들이 이제 마트에 장 보러 오고 백화점에서 신발 사 신고 아니면은 친구 결혼식 날 입고 갈 뭐 가다마이도 사고 뭐 영화관도 가고 그런 한마디로 한국의 읍내 같은 그런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명랑하고 쾌활하고 여러 지역에서 경험한 것이 많았던 안지는 입학하자마자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다호 폴스 도시 한가운데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큰 강이 있었습니다. 뭐 말하자면은 한국의 한강같이 이렇게 굉장히 큰 강인데 이 일대에서 사람들이 수영도 때리고 태닝도 때리고 여러 가지 여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런 까라의 이 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지도 강가에서 친구들하고 수영도 하면서 놀고 아니면은 밤에는 친구들하고 운전해가지고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랑 밀크쉐이크 한 사리 때리고 그런 식으로 전형적인 미국 고등학생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1995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안지는 아이다호 주립대에 입학하게 됩니다. 자, 자립심 있고 독립적인 성격의 안지는 고등학교를 마치고부터 바른스 앤 노블이라는 대형 서점에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자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때는 1996년 어느 날 출근한 서점 매니저는 아직도 안지가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매니저는 안지가 출근을 아직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항상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성격의 안지인데다가 사전에 통보 없이 출근을 거르는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안지의 자취 아파트로 전화를 해보고 메시지를 남겼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안지가 걱정된 동료들은 일과 후에 아파트를 방문해 보기로 합니다. 문을 두드렸고 응답은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손잡이를 돌려보니 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동료들은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지의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안지의 이름을 부르며 거실, 부엌을 조심스럽게 둘러봤지만 안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지의 방에 들어갔던 동료 한 명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다른 동료가 안지의 방으로 급히 뛰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안지의 방에서 거의 알몸 상태로 차가운 피 웅덩이 속에 누워 숨을 거둔 안지의 주검이 발견된 것입니다. 안지의 상태는 끔찍했습니다. 온몸에 여러 차례 베인 상처와 머리와 몸이 간신히 붙어있을 정도로 목에도 끔찍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 범죄 현장을 목격한 두 친구는 거의 기절을 할 정도로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경찰은 급히 안지의 아파트로 출동하였고 현장을 봉쇄하고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여러 명의 경찰 인력이 시신을 수습하고 사건 현장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 모든 상황에서 이제 막 독립해 인생의 기대감에 부푼 안지가 침대머리밭에 두었던 인형, 어린 시절 엄마가 선물해준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올려둔 안지의 인형은 주인을 잃은 채 말없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경찰은 범죄 현장에서 다량의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다행히 용의자의 DNA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안지의 손톱 밑에 있던 피부세포,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머리카락, 그리고 그녀의 몸에서 발견된 정액을 통해 강제행위가 있었음이 확실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 사건은 누군가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계획된 범죄라기보다는 우발적인 범죄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는 가운데 안지의 부모님에게 이 가슴 아픈 비보가 전달됩니다. 안지 엄마 캐롤은 이제 막 독립한 앞날이 창창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랑스럽고 소중한 딸의 죽음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안지의 가족 모두는 이 믿을 수 없는 소식에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경찰은 빠르게 용의자 명단을 좁히기 위해 조사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용의자는 즉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안지의 고등학교 시절 전 남자친구들이나 혹시 주변 인물들의 원한으로 인한 범죄인지 확인했지만 말씀드린 것 같이 안지는 모든 주변 친구들에게 사랑받는 친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서점을 들락날락거리는 스토커였을까? 아파트 앞문의 상태로 미루어 봤을 때 강제로 문을 열거나 강제로 진입을 시도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 말은 안지가 문을 잠그지 않을 때 용의자가 그냥 들어왔거나 안지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누군가를 집으로 초대했을 가능성이 있고 범행 시간은 새벽 1시에서 아침 11시까지 사이였던 걸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안지가 아는 모든 사람, 특히 강가에서 함께 어울려 놀던 친구들을 포함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을 신문했고 100명이 넘는 사람의 DNA 샘플을 확보했습니다. 주변 인물들의 DNA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를 대조시키면 범인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00명이 넘는 DNA 샘플 중 범인의 DNA와 일치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자신감 넘쳤던 경찰은 다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범인의 DNA를 FBI로 보내 전과자들의 수집된 데이터와 대조를 신청합니다. 결과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이제 주변 인물이 아닌 안지가 평소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수사는 계속해서 길어지고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도 유력한 용의자나 단서는 없었습니다. 6개월간 수사가 진척이 없자 안지의 가족들은 경찰을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답답하고 절박한 안지의 엄마가 직접 나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자는 심정으로 수천 장의 전단지를 만들어 동네에 배포하고 혹시 안지의 사건에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는지 절실하게 탐문을 다녔습니다. 심지어 전단지에 이런 포상까지 걸었습니다. 만약에 제공된 정보가 유죄 입증에 유효한 증거가 된다면 $5,000를 포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당시 $5,000면은
하나로, 그러니까 현재 물가 상승률로 따졌을 때 약 한국 돈으로 1,400만 원 정도의 보상금입니다. 그 정도로 안지 엄마는 절박했고 분통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무능함은 안지 엄마의 슬픔을 분노로 바꾸기 충분했습니다. 그런 안지 엄마의 절박한 마음을 안 언론과 주민들은 경찰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치가 보이는 경찰은 이 사건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더 빠르게 수사를 진행합니다. 경찰은 안지와 함께 강가에서 놀던 또래 친구들이 그나마 가장 의심이 가는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경찰은 마침내 사건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아이다호 폴스 경찰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는 라스베가스 지구대입니다. 지금 저희 서에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면서 강제로 몹쓸 짓을 한 놈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자식이 아이다호 폴스 출신이랍니다. 혹시 그쪽 사건이랑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연락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용의자의 이름은 벤저민 헙스라는 20대 초반의 남성인데 안지가 강가에 갈 때 함께 어울렸던 무리 중 한 명이라는 겁니다. 라스베가스는 아이다호에서 차로 8시간이나 떨어져 있는 곳이었기에 경찰은 벤자민이 범행 후 라스베가스로 도피한 것으로 추정하고 벤자민이 수감된 곳을 찾아가 신문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벤자민은 굉장히 당당하고 여유로운 태도로 신문에 대응했습니다. 자, 내가 물어보는 거 똑바로 대답해라. 안지를 잘 알아 몰라? 잘 알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강가에서 같이 자주 놀았으니까요. 안지를 왜 주겠어? 아니, 내가 안 주겠다니까 왜 그러십니까? 예? 증거 있습니까? 야, 이 새끼야, 어? 네가 강제로 못된 짓을 하다가 스틀리니까 죽인 거 아니야? 새끼야, 똑바로 말 안 해? 예? 강제로요? 저는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벤자민은 안지와 상당히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안지가 숨진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강제로 당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걔 몸에서 나온 DNA가 있었겠네요? 그럼 제 거랑 대조해보시면 되겠네요. 대조해보세요. 안 나올 겁니다. 당당한 벤자민의 말대로 경찰은 DNA를 대조해봅니다. 그런데 안지의 몸에서 발견된 DNA는 벤자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박살난 여론과 무능한 경찰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 마당에 경찰은 쉽게 그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범행에 가담한 자가 한 명이 아닌 2명일 수 있다는 가설로 계속해서 신문을 진행하고 계속된 신문에 벤자민은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는 듯 안지와 강가에서 어울렸던 적 있던 인물 중 한 명인 크리스 탭이라는 자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크리스는 아이다호 폴스에서 자란 인물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변변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친구 집을 전전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긴급히 크리스를 소환합니다. 어이 크리스, 사건 현장에 있었지? 있었잖아. 말해봐. 아이 무슨 말이세요? 저는 전혀 아는 게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날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않았고 제 여자친구랑 같이 있었습니다. 어허이, 아직도 잡아떼시네. 그래요. 오늘 일단 집으로 가시고 내가 다시 연락드릴게. 그날 경찰은 크리스를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며칠 후에 다시 크리스를 소환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신문에서 경찰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시작합니다. 어이 크리스 씨, 계속 자신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크리스 네가 무단으로 안지 집에 들어가서 방에서 자고 있는 안지를 건드린 것 같은데 아니야?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미 크리스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뭔가 어리숙하고 허술한 크리스를 집중적으로 타겟으로 잡고 유도신문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신문을 통해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크리스의 머릿속에 심어가고 신문일에 터울을 두면서 그런 여러 가지 자세한 정보들을 크리스의 머릿속에 안착시키고 크리스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문날 크리스는 경찰서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크리스로서 최악수였습니다. 경찰은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집으로 출동합니다. 집 문을 연 건 크리스의 엄마였고 크리스의 엄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함께 경찰서로 가겠다고 일방적으로 경찰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선임이라는 말에 경찰은 더욱더 조급함을 느낍니다. 변호사가 사건에 끼는 순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껄끄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가 도주의 위험이 있다며 체포영장을 급하게 발급해 크리스를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을 시작할 때쯤에
급하게 변호사가 경찰서로 출석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변호사는 크리스 바로 옆에서 신문을 보조하는 것이 아닌 다른 방에 따로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크리스는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고 3일차 신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크리스, 내 말 잘 들으라. 응? 저기 거짓말 탐지기가 보이죠? 응? 거짓말하면 전부 다 잡아내거든. 피차 피곤하게 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라. 알았나? 아이, 제가 안 그랬다니까 왜 자꾸 그러세요? 아니, 우리는 딱 보면 안다니까. 네 같은 놈들이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 우리는 다 안다고. 유죄가 입증되면은 니는 종신형 아니면 가스실로 보내빈다. 협조 안 해? 이런 식으로 위협하면서 40시간이 넘게 잠도 제대로 안 재우고 크리스를 취조합니다. 여러분들, 40시간입니다. 40시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피를 말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 범죄 현장의 충격적인 사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아주 자세하게 시신의 모습과 사건 현장의 시뮬레이션을 설명을 합니다. 잠도 못 자고 50시간 가까이 취조를 받자 이제 크리스는 경찰이 심어놓은 모든 정황을 반복해서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장소에 없었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장시간의 신문 끝에 거기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총 60시간을 쉼없이 압박하며 신문했고 크리스의 몸과 정신이 완전히 나간 지점에서 크리스와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던 경찰이 취조실로 들어옵니다. 야, 내가 경찰이기 이전에 네 친구로서 이야기하는 건데 야 임마, 네 목숨은 건져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렇게 경찰은 6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크리스의 피를 말리면서 재판에 필요한 모든 증언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찾아온 재판날 안지의 엄마 캐롤은 안지의 얼굴이 프린트된 티셔츠를 입고 등장했습니다. 용의자 크리스가 안지의 얼굴을 보고 자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뺏었다는 그런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재판정에서 한 여성이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저는 크리스가 한 파티에서 안지를 죽일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는 진술을 하자마자 검사는 크리스가 신문에서 범죄 사실을 자백하는 영상을 틀었습니다. 영상 속의 크리스는 자신이 안지를 어떻게 찔렀고 범행 당시 안지는 목숨만을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다고 묘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검사는 60시간에 걸친 신문 내용 전부를 틀었던 것이 아니고 크리스의 신문 내용 중에 일부만 짜집기해서 완벽하게 크리스가 범인이라는 프레임을 완성시켰던 겁니다.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DNA와 크리스의 DNA가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그 점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판결합니다. 피고 크리스는 안지 다지 사건에 대해 자신이 가담했다는 진술을 하였다. 이런 사정들을 참작해서 피고인에게 강제 혐의 10년, 무고한 사람의 인생을 조기 퇴근시킨 죄 20년, 총 30년을 선고합니다. 아이 판사님, 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괴물이 아닙니다. 내 딸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어떻게 그딴 소리를 할 수 있어? 안지 엄마의 통곡과 함께 재판은 종료되고 이렇게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집으로 돌아온 안지 엄마는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분명 재판에서 DNA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 후 다시 경찰서를 찾아가서 DNA 대조 결과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그런 캐롤의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안지 엄마 캐롤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캐롤 아지매는 분통함과 찜찜함을 버리지 못하고 딸을 참혹하게 죽이고도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을 그 쓰레기를 자신의 손으로 찾겠다고 마음먹습니다. 캐롤 아지매는 실제 탐정처럼 나름의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범죄자가 유사한 범죄를 다시 일으킬 거라는 생각에 밤늦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혹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는가 살피고 다녔고 동네에서 약을 파는 사약 세일즈들을 만나서 정보를 캐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별 긍정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안지가 숨진 지 10년째가 되던 2009년 캐롤은 아직도 편히 쉬지 못할 딸 생각에 여전히 범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녀의 수사를 진일보시킨 사건이 발생합니다.
캐롤은 친지로부터 컴퓨터 한 대를 선물 받았습니다. 시골 아짐의 캐롤은 서툰 타자법과 컴퓨터 사용법으로 이리저리 인터넷을 이용해 나름의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아이다호 이노센스 프로젝트라는 억울하게 징역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비영리 단체를 알게 됩니다. 이 단체는 DNA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단체인데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4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결백을 증명해낸 꽤 실력 있고 공신력 있는 단체였습니다. 캐롤은 즉시 이 단체에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IIP죠? 저는 캐롤이라는 사람인데요. 10년 전에 제 딸이 정말 참혹한 방법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때 범인이 크리스라는 사람인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이 진범이 아닌 것 같고 DNA 검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우리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어머님, 혹시 크리스 탭이라는 사람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 맞아. 사실은 크리스라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저희 측에 재수사 의뢰를 해왔었거든요. 흔히 가해자 측에서 재수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머님처럼 피해자 측에서도 동시에 재수사를 의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러면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화 통화를 마친 캐롤은 그 순간 10년 동안 해온 의심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지역 신문사를 찾아갑니다. 미국에는 정보공개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신문사 같은 언론사는 경찰의 바디캠이나 수사자료 열람 요청을 경찰 측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재판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신문사나 언론사를 통해서 수사 자료가 공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캐롤은 지역 신문사를 통해서 크리스의 신문 영상을 열람하게 됩니다. 캐롤에게 제공된 신문 영상의 내용은 제한적이었지만 그래도 재판장에서 상영된 내용보다는 훨씬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상 속 크리스는 수척한 모습에 피가 말라있는 듯한 모습이었고 처음에는 안지가 사는 곳을 모른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계속해서 사건 경위를 상기시키는 모습을 보이는 건 물론이고 크리스는 거실에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했는데 경찰은 침실이라고 정정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에 캐롤은 경찰이 유도신문을 하고 강제로 진술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당시 크리스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리고 캐롤은 사건 당시 크리스를 변호했던 그 쓰잘데기 없는 그때 그 변호사가 아닌 현재 감옥에 있는 크리스와 함께 일하고 있는 변호사 존을 찾아갑니다. 변호사님은 알죠? 크리스가 우리 딸을 안 죽였잖아요. 그죠? 예, 어머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항소를 2번이나 했지만 그때마다 법원은 저희를 기각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힘을 합치가지고 크리스를 도와야 안 되겠습니까? 무고한 사람이 저런 누명을 쓰고 10년을 넘게 갇혀 있는데 우리 딸을 해친 사람은 아직도 길거리에 싸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팀을 한번 꾸려보겠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크리스의 변호사 존은 크리스의 유도신문과 거짓 자백을 증명하기 위한 변호인단을 꾸리고 캐롤 아짐에도 적극적으로 자료 수집을 돕습니다. 그리고 약 5년 후인 2014년 끈질긴 탐사와 자료 수집을 통해서 변호팀은 크리스의 모든 자백은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신문 당시 크리스의 동창 경찰이 했던 이야기가 핵심적인 근거로 참작되었습니다. 2015년 마침내 법원은 크리스가 안지를 강제로 범했다는 혐의를 철회했습니다. 안지의 몸에서 나온 DNA가 크리스의 것이 아니니까 원래 처음부터 때리면 안 되는 죄목이었는데 이제서야 철회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강제 혐의가 철회되자 지금까지 수년간 복역했던 크리스는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됩니다. 크리스의 긴 복역 기간 중에서도 캐롤은 자주 면회를 오가면서 크리스를 챙겨주고 마치 자기 자식처럼 케어해줬기 때문에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크리스를 안아줬습니다. 그렇게 기쁨을 만끽하는 것도 잠시 캐롤과 크리스는 아직까지도 빨간 줄로 그어져 있는 사람의 목숨을 끊는 혐의를 벗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지 않으면 진범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은 자신들을 유린했던 당시 경찰관들을 찾으러 경찰서로 함께 찾아갑니다. 하지만 당시 강압적으로 수사를 했던 수사관들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모두 은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했던 아이다 폴스 경찰서장이 진실을 찾고 그간 실추된 명예를 찾겠다며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사건 발생한 지 16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전자 수사는 눈에 띄게 발달했습니다. 특히 유전자 계보학이 굉장히 발달되었기 때문에 범죄자의 DNA로 조상을 찾고 그 족보와 가계도를 바탕으로 사건 당시 주변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 그리고 적정 연령의 사람을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경찰은 범죄자의 유전자와 족보를 통해서 잠재적 용의자로 마이클 유슬리를 지목했습니다. 마이클은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 아이다호 주립대학교를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이 새로운 용의자로 지목되었다는 소식이 언론에 퍼지면서 거의 사건 후 16년이 지난 시점에서 마이클은 공개적으로 용의자로서 모든 지역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DNA를 채취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33일간 엄청난 언론 취재, 주변 인물들로부터 차가운 시선을 받았던 마이클. 마침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일치. 그렇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도 진범을 찾는데 실패했고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던 마이클은 평판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또다시 무능함을 보이자 캐롤은 다시 직접 나서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캐롤 아지매는 유전자 계보학자 시시 무어를 찾아갑니다. 시시는 유전자 탐정으로 이계통 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워낙 이게 오래된 유전자 샘플이었기에 샘플을 복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마침내 6명의 용의자를 추려냈고 그중 단 한 명만 사건 당시 아이다호에 있었다는 사실을 추려냅니다. 2019년 2월 시시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용의자를 미행합니다. 이때까지 경찰은 정확한 증거물이 없었기에 DNA 검사를 위한 증거물 수집에 돌입합니다. 용의자의 집 주변에서 감시를 하며 혹시 담배꽁초나 마시던 물병을 확보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미행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유소에서 용의자가 버린 씹는 담배를 확보했고 DNA 조사반에 검사를 의뢰합니다. 조사반이 보내온 결과 불일치. 이렇게 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집니다. 하지만 다음날 시시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예, 시시입니다. 제가 어제 다시 뒤져보다가 한 가지 빼먹은 점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유전자가 일치할 만한 7번째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리 드립스라고. 사실 이 사람은 입양된 사람이라 성이 달랐는데 유전자는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명단에서 제외됐던 것 같습니다. 브라이언 드립스는 미주리 출신의 50대 남성으로 사건 당시에는 30대였습니다. 해병대 복무 경력이 있고 전역 후에는 건설업에 종사했던 인물입니다. 전역 후에 곧장 결혼을 했고 아내와 세 아이가 있었지만 1996년 사건 당시에 브라이언은 코로 사약을 상습적으로 빨았고 그런 사약과 동반한 심각한 폭력성 때문에 아내는 이혼 신청 후 아이들을 데리고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사실은 사건 당시 브라이언은 안지의 아파트 바로 건너편 건물에 살고 있었고 시신 발견 당일 경찰이 그에게 신문을 실시했지만 DNA 채취는 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직 심증만 있었던 경찰은 그의 뒤를 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버린 담배꽁초를 확보하게 됩니다. 곧바로 DNA 감식반에 DNA를 넘겼고 DNA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일치. 그렇습니다. 사건 발생 23년 만에 안지 다지를 강제로 범하고 잔혹하게 목숨을 빼앗은 진짜 범인 브라이언 드립스를 결국 찾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소중한 딸의 죽음과 그를 둘러싼 의문 그리고 23년간의 끈질긴 수사와 청혼으로 이루어낸 쾌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브라이언은 23년 전에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대해 법정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벽에 똥칠하고 뒤질 때까지 깜빵에서 썩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이 사건은 많은 문제를 시사합니다. 1999년 사건 당시에 경찰이 브라이언을 방문해가지고 질의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DNA 검사 샘플을 수집하지 않았으니까 눈앞에서 진범을 놓치는 겁니다. 그리고 여론에 등 떠밀려가지고 무고한 사람을 체포해가지고 장시간 정신을 미약하게 만들고
유도신문을 때리고 거짓 증언을 받아내고 그런 식으로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는 바람에 죄 없는 사람의 자유를 20년 가까이 뺏어갔습니다.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안지 다지의 이 안타까운 죽음과 그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23년간의 추적으로 진범을 찾아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